안녕하세요. 알쓸맥자 비난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확실히 선선해졌고요. 9월로 확실히 들어온 것 같은데 여전히 살짝 더운데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맥주 마시기 딱 좋은 시절인데 어떤 맥주들 드시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저번 주에 토요일에 그 대한민국 맥주 투어를 다녀왔어요. 저희 협회에서 브루어리 투어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 다시 재개를 했는데 저번 주 9월 투어는 카페인 신현리하고 크레머리 다녀왔어요. 가평하고 광주에 있죠. 광주에 카페인 신현리가 있고 가평에 크레머리가 있고, 이번 투어는 되게 당일 딱 하루 갔다 오기 너무 좋은 코스였고, 뭐 가평하고 광주, 서울 뭐 해봤자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 없이 다녀왔고요. 한 18분 정도, 한 20분 정도 같이 가신 것 같네요. 같이 이렇게 아침 8시 반에 잠실에서 출발을 해서 가평 들렸다, 광주 갔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물론 서울 와서 다시 뒤풀이를 하느라고 맥주를 많이 또 마셨는데 어쨌든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도 너무 좋고 구름 한 점 없는 정말 푸르른 가을 날씨 아래서 정말 예쁜 양조장 보고 또 맛있는 맥주 마시고 투어도 하고 정말 하루를 잘 보냈는데, 크레머리 같은 경우는 4년 만인가 5년 만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레머리가 예전에 안산인가 안성일 거예요. 아마 안성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 있었잖아요. 크레머리 같은 경우는 이지공 대표랑 이원기 대표가 오래전에 만들었죠. 그리고 특히 그 독일 맥주 스타일에 집중을 해서 이름을 알린 곳이죠. 특히 바이젠복 같은 경우는 크레머리 브루어리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맥주로 옛날에 8년 전에 9년 전에는 바이젠복을 만드는 곳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지금도 별로 없죠. 저희 독립맥주 공장에서도 제가 저번에 한번 만들어서 작은 소녀상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했고 너무 잘 팔렸죠. 바이젠복이라고 하는 그 스타일이 크래프트 맥주에서는 만들지 않았을 시절에 만들었고, 코로나 이전이니까 4년 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가평으로 이전을 하셔서 확장 이전을 하셔서 굉장히 예쁘게 꾸며 놓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크레머리 처음에 갔었을 때는 장비가 이제 막 들어와서 돌아가기 전에 그때 저희가 습격을 해서 장비 구경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완전 셋빙 양조장을 굉장히 넉넉히 봤던, 예뻐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저희 대한민국 맥주 투어가 다시 재개를 하면서 오랜만에 다시 갔어요. 근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일단 크레머리 자체가 서울랜드에 좀 지분을 인수가 됐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크래프트 맥주의 모습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뭐 대기업이라고 하면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인수가 된 뭐 그런 곳이고요. 하지만 뭐 양조장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조금 확실히 외관부터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 이렇게 넓은 마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당에 이렇게 앉아서 혹은 마당을 바라보며 뭐 이렇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거기를 공사를 하셔가지고 다 평탄화 작업을 좀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뒤쪽에 스모크하우스, 그러니까 바베큐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예전에 처음 브루어리 장비가 들어갔던 곳이 발효조하고 캔입 장비가 있고, 그 뒤쪽에 또 양조장을 공간을 또 지셔가지고 양조 장비는 그쪽으로 옮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확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갔었을 때 이제 바베큐 하우스 가지고 오픈은 안 했는데, 저희가 갔다고 또 오픈 전에 아직 오픈하지도 않은 곳에서 구운 바베큐로 버거를 만들어 주셔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크레머리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스타일을 좀 하시다가 몇 년 전부터는 조금 좀 다른 스타일, 파격적인 스타일로 좀 전환을 좀 하셨고,
예를 들어서 아이스복 같은 경우 13도, 뭐 20도, 21도인가요? 이렇게 아이스복도 출시를 하셨고, 그리고 임페리얼 스타우트, 배럴 에이징 임페리얼 스타우트도 지금 출시를 하셨고, 사워 맥주도 출시를 하셨어요. 이거 뭐 과일이 들어간 사워 맥주도 지금 출시를 하셨고, 배럴도 뒤에 이제 보니까 있더라고요. 배럴은 몰트 창고에 있었어요.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몰트 창고, 그 옆에 있는 배럴, 그 바로 옆에 또 새로운 공간에 있는 브루어리, 브루하우스죠. 브루하우스, 또 발효조, 또 아이스복을 만드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캔입 장비, 병입 장비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주 한 잔 먹고, 또 스모크하우스에서 바로 구워준 고기로 만든 버거 또 먹으면서 너무 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광주 카페인 신현리를 갔는데, 저는 카페인 신현리를 몇 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카페인 신현리가 거의 그 베이커리 카페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광주 정말 저 꼭대기로 막 차가 겨우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올라가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인데, 거기 막 차가 빡빡하게 차 있는 엄청 유명한 곳이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카페였었을 때 갔었고, 그래서 그때 야, 뭐 대단하다 막 이런 기억이 지금 나는데, 카페인 신현리의 모기업인 기센이라고 국내 로스터, 커피 로스터의 뭐 1등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빵하고 커피 이런 것들을 일종의 안테나 샵으로 거기서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맥주를 하신다고 해서 양조장을 이제 원래는 율동 브루어리라고 율동공원 바로 옆에 하셨었거든요. 거기도 제가 이제 몇 번 가서 저희 비어도슨트도 들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기센 식구분들하고 대표님께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동브루어리에서 또 몇 번 만나기도 하고 맥주도 마시고 했었는데, 율동브루어리를 정리를 하고 몬드리안 호텔로 가셨다가 다시 카페인 신현리 그 건물에다가 치즈랑 소시지랑 브루어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다시 하셨어요. 그게 코로나 시절이었어요. 제가 그 공사 막 하고 있을 때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또 그래서 바뀌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리고 커피 로스터만 갖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회사인데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거 보고서는 야, 대단하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왔었는데, 요번에 이제 바뀌고 나서 저도 처음 간 거였어요. 저도 너무 바빠가지고 간다고 못 가고 있다가 요번에 잘 됐다, 어차피 한번 갔어야 되는데 투어 겸해서 가자 해서 카페인 신현리를 갔습니다. 양조 장비가 새로 들어왔고 독일 장비예요. 완전 자동. 와, 진짜 부럽더라.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병입기, 캔입기 이런 거 되게 비싼 거. 와, 대박. 그 좁은 공간에 굉장히 잘 요렇게 해놨고, 뭐 장비가 막 번쩍번쩍합니다. 막 너무 부러워. 막 우리 독립맥주 공장 장비는 막 다 썩어가고 막 삐끗삐끗 거리고 막 레버 한번 잘못 돌려 레버 떨어지고 막 이런데, 카페인 신현리 장비는 막 반딱반딱하고 거기서 양조하면 날아다닐 수 있겠더라고요. 진짜. 어쨌든 보고 왔고, 그다음에 치즈 공장, 소세지 공장 들어가지 못했고 이제 겉에서 좀 봤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원래 카페인 신현리가 또 서울역에 또 카페인 신현리 그 펍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레스토랑도 있고, 거기가 피자가 진짜 맛있어요. 피자 도우가 진짜 맛있고 버거도 맛있고. 요번에 갔더니 피자랑 또 직접 만든 수세 소세지, 수세 치즈, 맥주 이렇게 또 차려주셔가지고 와, 너무 잘 먹고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국내, 제가 해외 투어도 꽤 많이 다녔잖아요. 해외 투어 많이 다니고 요번에도 벨기에, 네덜란드 다녀오고 했는데, 국내 투어를 가는 거는 또 다른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내 브루어리 투어를 갔었을 때 개인이 가면은 좀 한계가 있는 게, 양조장을 들어가지 못해요. 양조장이 일종의 공장이잖아요. 외부인을 절대 들여놓지 않습니다. 외부인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처럼 이제 투어를 가게 되면 공식적으로 저희가 양조장을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개인이 가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설명도 들을 뿐만 아니라 또 양조장 그 발효주에 있는 맥주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이런 경험들은 돈 주고도 못할 경험입니다. 혼자 가면 절대 못하고 이게 전통주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돈이 나와서 이런 투어 사업을 시작하는데 맥주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희 협회는 절대 뭐 한 푼도 이익을 가져가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외 투어 사업도 그렇고 국내 투어 사업도 그렇고 저희 협회 쪽으로는 정말 이익이 정말 100원도 안 들어옵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이유는 이런 경험들이 결국은 국내 맥주 문화를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가서 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맥주 만드는 사람과 얘기를 해보고 지역을 방문하면서 환경도 보고 또 거기를 가면 그 브루어리들만에 느낄 수 있는 그 문화들이 있어요. 그런 문화들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또 바로 만든 맥주들을 마셔보고 양조자의 철학을 공감하고 같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맥주에 대해서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맥주 비싼 거 수입돼서 먹고 와서 얘기하고 이게 얼마고 무슨 홉이 들어가고 홉통 기한이 어쩌고저쩌고 그것도 좋은데 실제 맥주가 만들어지는 곳에서 그곳에 있는 문화와 그곳에 있는 기운을 느끼는 것은 또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맥덕이 되는 거죠. 맥주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투어 사업을 저희 협회에서는 이익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희는 돈을 더 내고도 가기도 하는데 어떤 협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시면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이제 다음 달이 마지막입니다. 10월 21일인가요? 그럴 거예요 아마. 10월 21일에 익산 전주 갑니다. 그래서 익산에 있는 세븐브로이, 전주에는 노메딕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익산 전주를 당일치기로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 가평보다는 조금 더 빡세게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7시 출발 이렇게 해서 이번엔 8시 반 출발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 10월 달에도 꼭 가보려고 하는 게 그 익산에 있는 세븐브로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크래프트 맥주 브루어리라고 할 수 없겠지만 국내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설로 어떠한 방향으로 지었는지 또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보고 듣고 오려고 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세븐브로이는 물론 저쪽에 있는 홍천 쪽에 제가 당연히 몇 번 가보기도 했지만 익산은 처음이기도 하고 직접 보고 오면 국내 맥주 산업에 대한 그림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노메딕 같은 경우는 독립맥주 공장보다 크더라고요. 이 전라도 쪽에 크래프트 맥주 브루어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항상 아쉬운데 이번에 노메딕도 좀 가서 인사도 좀 드리고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맥주는 어떤지 좀 보면 하면서 또 이 전라도 지역에 있는 크래프트 맥주들의 문화를 직접 한번 보고 오려고 합니다. 올해 마지막이니까 기회 되시는 분들은 꼭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10월 21일 토요일이고요. 아마 아침 7시 정도에 종합운동장에 출발을 할 거예요. 이게 좀 빡세긴 하죠. 빡세긴 하고 한데 어쨌든 버스를 타고 가서 운전 안 하시잖아요. 버스 타고 가서 여행 간다는 생각으로 좀 여유롭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맥주 먹고 밥 먹고 주무시면 돼요. 주무시고 다시 일어나서 맥주 마시고 또 얘기하고 또 주무시다가 오면 서울이거든요. 하루를 정말 맥주 여행으로 꽉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2023년 마지막 맥주 투어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노래는 오웨이브의 Sometime 듣고 오겠습니다.